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재확산이 2차, 3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진자가 다녀간 유흥업소들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업소들은 QR코드 등록이나 명단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손님들도 신상이 드러나는 걸 꺼려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9명의 확진자가 나오며 시설 폐쇄 행정조치가 내려진 광주 상무지구 일대 유흥업소. 이곳을 다녀간 방문객들에게 광주시 방역당국이 익명을 전제로 검사를 당부하고 있지만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조용한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업소의 QR코드와 수기 출입 명부를 조사한 결과 CCTV 등을 토대로 추산한 방문자 숫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R코드 그 명단을 받으려면 질본에도 요청을 해요. 근데 일부가 왔대요. 왔는데 이제 실제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을 중단한 한 유흥업소 업주도 출입 명부가 허술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QR코드 등 출입 명부 작성을 요청하지만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반반이에요. 찍은 사람도 있고 안 찍은 사람도 있고. 업소들도 100% 방역 수치를 다 지킬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광주시 방역당국은 방문객들이 숨으면 조용한 전파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유흥업소 종사자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족과 그 가족의 접촉자로 3차 감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상무지구 외에도 첨단지구 등 유흥시설 밀집 지역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수도권 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에 청정지역인 전남 진도까지 뚫렸습니다. 진도의 한 60대 남성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탔다가 감염됐는데요. 이 남성과 함께 식사를 한 주민에게 2차 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60대 주민이 코로나19로 확진된 진도군의 한 마을. 방역 소독이 이뤄졌고 마을 전체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지난 12일 순복음교회 교인인 김포 70번째 확진자가 탔던 제주 김포행 비행기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들 어째 밤에 검사를 했거든요. 전부 불안하니 그러고 긴장만 하고 있죠. 섬 출입구인 진도대교에서 24시간 발열 체크를 하며 청정지역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교회발 재유행에 뚫린 겁니다. 이 남성은 진도 자택으로 온 지난 13일부터 닷새 동안 일상생활을 한 탓에 70여 명이 직간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15일 의심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70대 남성이 양성으로 추가 판정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격리 조치해서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전라남도는 재확산이 시작된 수도권 교회와 광복절 집회, 광주 유흥주점 방문자들에게 진단검사를 의무로 받으라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3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6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진도에서는 21일까지 등교 대신 원격 수업을 하기로 한 가운데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내 발생이 아닌 만큼 진도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정상 등교를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이 광주에는 21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확진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가 제출한 명단에 광주에는 21명의 관련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19명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고 1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광주 지역 거주자 24명에 대해서도 코로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지난 연휴, 전남 남해안엔 5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지자체의 방역도 허술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여수 밤바다의 관광 명소로 손꼽히는 낭만포차에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바다에서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점포 바로 옆 좁은 공간까지 인파가 몰려들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뒤섞여 사진을 찍습니다. 인근 해양공원에 있는 식당 앞에는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간격은 채 1m도 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눈에 띕니다. 기본적인 예방 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 보니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마스크 끼는 사람 있고 또 안 끼는 사람 있고 놀랐는데 좀 불안하다. 그래서 다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이번엔 노란 조끼를 입은 안내원을 따라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한번 둘러보더니 지나왔던 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식당과 인파가 몰린 해안가를 이동하는 동안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 당국은 직원들과 안내원을 투입해 매일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대처가 허술하다며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운동 못 간다 이게 겁이 나서 정부 차원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여기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응? 지난 사흘간의 연휴 동안 여수 등 전남 남해안을 다녀간 방문객은 50여만 명. 앞으로 2, 3주간 주요 숙박지도 대부분 만실 상태로 인파는 더욱 몰릴 예정이어서 피서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지금은 타는 듯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갈 길 바쁜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한데요. 게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원봉사자까지 줄어들어 주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빗물에 잠겨 못쓰게 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 내리쬐는 태양에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머리에 물을 적시고 목을 축여가며 더위를 쫓아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원장님, 아이스크림 주십시오! 10일 전에 물난리가 난 구례는 지금은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8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최고 기온은 34.9도, 체감 온도는 35도가 넘었습니다. 무더위의 복구 작업은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0분 정도 작업을 하고 20분간의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에서랑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 물이랑 그다음에 온열손사 킷이 있기 때문에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도 복구 작업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주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주말 이후 자원봉사자 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어떻게 살랑가 모르겠어. 너무 인억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이렇게 너무 땅에다 또 요거 저걸 치우고 집을 또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없네. 그냥 너무 막막해. 피해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구례군의 피해 금액만 1,8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주민들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더라도 복구에 드는 비용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며 추가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전기요금까지 넣어가지고 냉방기 시설까지 해가지고 이게 아직 8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번에도 지면은 그 정도 또 들어가죠. 포기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구례 군민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지만 폭염에 이어 코로나까지 덮치는 바람에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이번 폭우로 전남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광주는 각 구와 동별로 재난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북구와 광산구는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동구는 피해액 산정을 다시 하고 있다며 재난지역이 선포될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어 남구와 서구의 경우 자치구 전체로는 피해액 기준보다 낮아 각 동별로 재난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내일까지 피해 집계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 후반쯤 특별 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5.18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친 영향을 돌아보는 광주 MBC 연중기획보도 내 인생의 5.18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만큼 5.18의 광주와 밀접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사형 선고와 이후 정치 역정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5.18을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이 광주 시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잡아들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전두환 세력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살 책임을 야당 정치인인 김대중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명칭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꾸민 이 사건에서 정치인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기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한편으로는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협력하자고 되풀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들과 협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정치인 김대중에게 광주 시민들과 5월 영령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형을 면하고 미국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광주에서 죽어간 5월 영령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늦게야 머리 숙여 추모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영령들이여 편히 잠드셔서 부지편 잠드세요. 지역주의를 동원한 갖은 정치권의 음해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신념이라 할 수 있는 행동하는 양심을 상징하는 광주 시민들이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 광주 시민이야말로 행동하는 양심의 모범이었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형수 신분에서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게 된 5.18 기념식은 그래서 참으로 감개무량한 자리였습니다. 광주 시민의 행동이야말로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던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정의와 인권을 향한 그의 인생과 광주 시민들의 의지는 5.18 40주년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이 서울 현충원과 광주, 무안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대표가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무안 남학공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 등이 참석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한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되새겼습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후분양을 골자로 한 사업 변경안을 광주시에 냈지만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대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기존 2,046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낮추고 후분양을 골자로 하는 사업 변경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경안은 비공원 시설의 면적을 기존보다 18,000여 제곱미터 늘린 데다 임대아파트 세대수를 750세대 늘리는 대신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자에게 수정안을 요구하고 분양원가 공개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온 3살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40분쯤 나주 송월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3살 난 아이가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와 함께 부산에서 여행을 온 외할아버지가 주차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아이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